스님, 우울증이 자살을 부르는 그림자라고 하지요. 요즘 저는 저에게도 이런 그림자가 찾아온 것이 아닌가 싶어 매일이 불안하고 눈물이 납니다. 제 우울증의 원인은 하나밖에 없는 제 아들 때문인 것 같아요. 아들은 중학교에 들어서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소심한 아이라 사춘기가 왔나 보다 싶었는데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며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아들과 대화를 할 땐 마치 벽을 두고 대화하는 것 같아요. 도통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꾸도 없는 아이를 보며 처음엔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다가 결국엔 혼자서 소리를 지르며 화내고 타들어가는 시간들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제가 이렇게 과격하게 나올 때면 아이는 더 과격하게 난동을 부리더군요. 방 안에 물건도 부수고 방문도 걷어차고 하면서요. 이렇게 몇 년을 보내고 나니 제게도 마음의 병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함께 살고 있지만 거의 남처럼, 아니 남보다 못하게 살고 있네요. 이렇게 쓸쓸히 살아가는데 무슨 삶의 의미가 있을까 하면서요. 순간순간 해서는 안 될 생각까지 하는 저, 스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50대 주부입니다. 예, 지금 아마 방청하고 계신 우리 보살님들께서도 비슷한 연배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컸고 특히 아들이라고 하니까 아들은 사춘기만 되면 입을 이렇게 잠그잖아요. 네. 대화 부족에, 대화 단절에 그로 인한 마음의 병이 깊어지신 우리 보살님께 스님 지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제의 원인은 저는 아이한테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어머니한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중학교 때 아이가 사춘기였을 거예요. 사춘기였을 때까지는 말을 잘 들었거든요. 근데 이 어머니가 생각하는 아이는 내가 조련하는 대로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아이는 짐승이 아니에요. 조련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네네. 아이 나름대로 인격이 있어요. 그 아이가 진정 행복해하는 부분이 장르가 분명히 있는데 네. 그 아이가 좋아하는 부분의 장르를 찾아주기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부분의 케이스에 이 아이를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하게 하지 않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따라줄 수 있었지만 네. 이미 사춘기라고 하는 부분의 경우가 만들어지면서부터는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을 했고 그 강한 자기 주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했을 때 어머니는 이 아이를 문제아로 취급을 해버렸던 것 같아요. 강압적으로 억압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네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걸로 비난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 입장에서는 나도 하나의 인격체인데도 불구하고 인격체이기보다는 엄마의 생각에 나는 따라줄 수밖에 없는 인격으로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반항의 행위가 지금 이렇게 이어져 온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난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강한 수도꼭지에 물을 들어버리면 절대 그 물은 받쳐지지가 않습니다. 네, 다 적게 틀어놓고 그 그릇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물은 밖으로 튀지 않고 네. 그릇에 담겨지듯이 우리 어떤 그런 자녀분들의 인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세상을 바라다볼 수 있는 부분에 걱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내가 좋은 공부를 하고 싶거든요. 내 적성에 맞는 걸 하고 싶은데 어머니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해도 돼. 나중에 해도 된다라고 하고 현재 하고 싶은 요건을 묻고 차단하다 보니까 어머니는 나를 도와주는 인격이 아닌 나를 방해하는 인격이라고 하는 걸로 형성이 돼서 대학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경우가 됐으니까 이제는 내 생각을 주장하면서 어머니를 힘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제 온 부분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네네. 그 한 교장 선생님이 자녀를 이렇게 기르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글로 쓴 그 책이 엄마의 반성문이라고 하는 부분에 책이 이렇게 나와서 네. 많은 사람들에게 신경을 울린 부분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선생님이시니까 얼마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깊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 자녀들을 당신의 생각에 가둬서 키우려고 무척 많이 노력을 했겠죠. 네네. 이 세상의 모든 부모가 내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1등 만들고 싶죠? 다 우등생 만들고 싶죠? 근데 이 세상에 1등만 있고요. 우등생만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1등으로 혼자 하나요? 뒤에 쓰는 놈이 있으니까 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쓰는 놈도 있고 뒤에 쓰는 놈도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욕심으로써 나만 잘 되면 돼라고 하는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리더가 되고 모든 사람이 인재가 되고 모든 사람이 좀 다 우등생이 되기를 바라는 부분의 욕심이
우리 이제 부모들이 바라다 보는 어떤 욕구, 욕심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선생님을 하시니까 훌륭하게 키우고 싶어가지고 아이들을 틀에 가두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춘기가 되니까 아이들이 반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 학교 그만두겠다고 하고.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할 때에 그 선생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네. 아니 일반적인 아이들도 그런 부분을 문제로 취급하는데 내 아이가 학교를 안 가겠다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그게 충격이었겠어요. 네. 근데 이 어머니는 그걸 수용을 했습니다. 받아주고 놀고 싶은 데는 놀게 하고 그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늦었지만 늦은 게 아니었어요. 본인이 좋은 적성을 찾아가 가지고 하나는 심리학 공부를 하고 하나는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 사회에서 정말 각광받는 리더를 이렇게 키우거든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나중에 반성을 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내가 내 아이들을 그렇게 자유롭게 풀어주지 않았으면 그 아이들은 현재 존재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멋진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본 세계가 세계의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과거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살았던 세대가 있었다면 새로운 세대들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의 주인공으로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네. 흔히 보면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를 가지면 그냥 한숨을 쉬어가면서 이 아이는 끝났다 이제는 인생에 낙오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게임 잘해가지고 돈 잘 버는 아이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들의 창의성이나 이런 부분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 여유가 필요한데 네. 본인들이 못 먹고 못 살았던 과거가 너무 사무치기 때문에 내 아이만큼은 나와 같은 인생의 주인공을 만들고 싶지 않은 한이라고 하는 부분을 아이한테 일방적으로 심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독이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이라도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아이와의 삶을 좀 더 간격을 좀 떨어뜨려 놓고 아이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부처님 같은 분이 계셨잖아요. 네. 오직 왕이라고 하는 부분이 절대 권력의 기회가 있어도 과감하게 버리시고 그 왕 이상으로 지금 2,500여 년 이상이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이 보편적 우리들의 삶의 진리로 꼽혀갈 수 있는 스승이 될 수 있듯이 좀 더 뭔가 이렇게 떨어뜨려서 볼 수 있는 그래서 눈앞에 있는 부분만을 가지고 평가할 것이 아닌 멀리 바라다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자녀를 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실하게 화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봤던 세계가 다가 아니었어. 네가 맞아라고 하는 걸로 오히려 취임사하고 그 아이와의 간격을 좁혀가기 시작하면 그 아이가 마음으로부터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이지 진정 나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하면 뭔가 화해가 될 수 있겠죠. 네. 화해가 되지고 나면 다시 과거의 아들과 과거의 어머니를 좀 충분히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여유를 가지려거든 무엇보다도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세상을 객관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네. 너무 강한 주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파생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위대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내와 너를 객관화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하지만 나 자신도 객관화할 수 있는 부분이 공부를 하는 게 바로 불교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내가 앉아서 내가 내 호흡을 관하고 내가 내 생각을 관하고 너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걸 좀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자기 반성을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장르가 불교의 명상이듯이 바로 이런 부분이 장르를 자녀와 내가 정말 객관화가 되려서 진정 내 자식이 아닌 너 독립되어진 네 삶의 인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진정 무엇가 행복할 건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줄 아는. 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세상은 남보다 앞서가는 삶이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니에요. 네. 내가 하는 순간순간들이 보람되어지고 내가 하는 순간순간들이 행복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을 놓치지 않는 부분으로 진정 아이 적성이 뭐가 맞는 건지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어머니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마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지금도 주장하고 싶을 거예요.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하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시골 출신이거든요. 학교를 갔다 오면 우리는 속골을 한 짓이 피웠어요. 속골을 비는 건 괜찮은데 지고 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타협을 합니다. 어머니 내가 소를 끌고 나가서 띠껴 갖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머리를 쓴 거죠. 근데 소를 몰고 나가면 편하긴 한데요. 그 소만 따라다니는 건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를 붙들어 매놓고 노는 거예요. 놀다 보면 얼마나 재미있어요. 해 기우는 것도 모르고 놀다가 보면 소는 뜯어먹은 게 별로 없어요. 매놓고 갔으니까. 그래서 그냥 가면 소가 배가 들어붙어 있어서 어머니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이놈은 물을 먹여야 되겠다고 냇물에 갖다 담궜는데도 안 먹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소도 먹고 싶어야 먹는 거듯이 자녀도 내가 하고 싶은 부분이 장래를 찾아줄 줄 아는 어머니, 기다려줄 줄 아는 어머니,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 답이 인생의 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아이는 그 아이 나름대로의 삶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 줄 수 있는 어떤 여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머니들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부처님 전에 축원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기도해서 기다려주는 것. 그를 통해서 정말 훌륭한 아이가 되기보다는 정말 효도하는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어머니, 이것이 더 우선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